이준석 운명의 날, 오늘 7월 7일입니다. 오늘 오후 7시부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열리고 여기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 또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어제 일단 오늘 이준석 대표는 모든 공개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전혀 카메라의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고요. 윤리심사를 기다리는 것 같은 모습인데 어제 한 인터뷰에서는 이른바 윤핵관을 겨냥해서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그 얘기를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윤리위 해가지고 당에서 제일 신난 분들이 누군 것 같으세요? 가장 신난 분들은 소위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이 배 떨어지니까 완전히 까마귀들이 합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지금도 뭐 핵심 관계자, 당 관계자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분들은 다 대포차 같은 겁니다 지금. 번호판 다 숨기고 남의 번호판 달아가지고 무책임하게 운전하시는 분들처럼 대포차같이 정치하고 계신 겁니다. 익명밖에 말로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겁한 거죠. 예, 윤핵관은 대포차다라고 이준석 대표가 어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핵관은 대포차입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차에 비유하는 거 좋아해요. 전당대회 때도 나는 전기차고 나경원 대표는 뭐 스포츠카고 스포츠카. 따릉이 얘기를 하기도 하고 했던 예. 기억들이 나게 되는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대포차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덮어 씌우는 것 아닙니까? 예. 근데 오늘 7월 7일 윤리위원회의 핵심은 이준석 대표의 도덕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도덕성에 관한 본질에 대한 내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권력 간의 갈등 구도 속에 이준석 대표를 놓게 되는 순간 권력 다툼 속에서 희생되는 모습의 세계관으로 바꿔지게 되는 거죠. 이거는 윤핵관들이 나를 몰아내기 위해서 이른바 윤리위에 징계 안건을 올렸다라는 프레임이 되는 거죠. 그런 세계관으로 끌고 가는 듯한 느낌이 매우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할 수 있고 또 관련된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 일이 쉽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예. 국민들 보시기에는 대통령 선거 한복판에서 그와 같은 녹취 파일이 남겼던 것만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이 대표가 지칭하고 있는 당내 권력 구도 속에서 일은 또 이것과 별개로 다루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뭉뚱그려서 하나의 세계관을 만들어 버리게 되니 이준석 대표가 당내에서 입지가 점점점 좁아지는 게 아닌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일단 이 프레임, 윤핵관들이 몰아내려고 윤리를 이용한다는 프레임에 대해서는 김병민 전 비대위원은 반대인 거죠. 예.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그런 프레임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만들어낸 이 프레임이다. 대표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있는데 이 프레임이 성공하고 완성이 되려면 이항희 윤리위원장이 이른바 윤핵관이거나 이항희 윤리위원장이 윤핵관의 사주를 받거나 여기에 대한 조정을 통해서 이준석 대표의 징계를 때려야 되는데 우리 김재섭 비대위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항희 위원장은 좀 오랫동안 알아오지만 누가 얘기한다고 들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윤리위 문제를 가지고 놓고 있는 것을 전체적인 하나의 프레임에 가두는 것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럼 바로 김재섭 비대위원님 네. 얘기를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저는 좀 해석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적어도 이른바 윤핵관들에 의해서 윤리위가 흔들리거나 그것이 결과가 좌우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 얼마 전에 언론 보도에서도 나왔었지만 이항희 위원장이 사실 그 어떤 다른 우리 국민의힘 내부 인사의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 그거는 사실 저도 과거에 당무감사를 해보면서 이항희 위원장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소문은 저는 실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윤리위라고 하는 곳이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좌우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이준석 대표의 말 중에서 제가 김병민 위원님이랑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은 어쨌든 당대표를 흔들기 가장 좋은 때는 당대표가 위기에 몰렸을 때거든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랑 결을 달리하는 사람들 내지는 이준석 대표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이 기회를 틈타서 굉장히 많은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준석 대표도 그 부분을 정확히 지적한 거라고 봐요. 예. 왜냐하면은 그것이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는 분들도 있고 불리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지금 하고 싶은 말들을 다 쏟아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이준석 대표는 하나로 뭉뚱거려서 윤핵관이라고 부르고 자신을 어떤 비판한 사람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약간 생각을 달리하긴 하지만은 적어도 위기에 몰린 이준석 대표에게 너도 나도 다 한마디씩 쏘고 있는 상황은 지금 맞다. 김재섭 비대위원 얘기는 윤리위는 별개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 기회를 틈타 윤핵관들이 이 대표를 흔들고 있다라는 저는 말씀이신 그렇게 거죠? 봅니다. 예, 남의 당이지만 복귀 의원님은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을 어떤 자세로 보고 계십니까?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젊은 정치인 이준석이 그 청년 리더십을 잘 보여주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프겠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로 볼 때는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 현상이 이제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실체적으로 성상납 의혹이 사실이 아니냐라는 것으로부터 출발한 징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준석 대표와 함께 지금 막 출발한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 이 부분이 이제 윤핵관을 중심으로 해서 불거지면서 그러면 개제에 이것이 나왔으니까 리더십을 바꾸자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어느 분인가 그러셨더라고요. 충치 치료를 지금 해야지 나중에 뭐 잇몸까지 무너지고 나서 임플란트도 못하면 어떡하느냐라는 이런 생각이 윤핵관들과 윤석열 정부 핵심 관계자들의 예. 사고인 것 아닌가라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용적으로 볼 때는 국민의힘 내의 권력 싸움인 것이 분명한데 현상적으로는 그 청년 정치인 이준석이 아무리 좀 철이 없었을 때 그 20대 정치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때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었고 할 때 부적절한 사람 관계를 맺은 것.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이준석 대표가 이 정치적인 난관을 돌파해내고 나중에 다른 정치를 한다 할지라도 큰 흠으로 작용되고 걱정거리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이 향후에 더 큰 권한이 있을 때 그러면 더 어려운 관계를 만들고 결국 이것이 우리나라에 더 큰 나쁜 영향을 미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처음부터 발자국을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은 예. 이준석 의원의 스스로 자초한 부분이 있는 거죠. 지금 잠시 말씀하시는 중에 대통령실 관계자 얘기를 저희가 그래픽으로 잠깐 봤는데요. 이 부분을 잠깐 여쭤볼게요. 이 PD님은 그 그래픽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건데 윤 대통령이 당무원급을 하는 거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은. 국민은 당내 갈등 지속 원치 않아. 핵심이 저기 있습니다. 당내 갈등 지속 원치 않아. 그렇습니다. 갈등이 지속을 원치 않는다는 거는 이준석 대표가 나가야 갈등이 지속이 안 된다는 건지 또는 이준석 대표를 좀 고만 흔들어야 갈등이 지속 안 된다는 건지 이 해석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뭐 후자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이 상황을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담고 있는 거죠. 우회적으로. 그래서 윤심이 뭐냐 이런 논란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뭐 윤심을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당연히 예. 뭐 당의 일은 당이 결정하는 거다. 이런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이제 이른바 윤핵관들의 이준석 흔들기.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없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게 윤리를 움직이느냐는 이제 별개의 문제인 것 예. 같아요. 그러나 이 상황을 계속 에스컬레이트 시키고 있는 건 맞지 않습니까? 가장 이제 그 최근의 사례로 신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배현진 최고위원이 최고위 참석 안 하겠다. 예. 아예 이준석이 보이콧을 신상 했죠. 문제에 대해서 해명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사실은 저는 아주 비근한 사례라고 보고요. 대선 끝나기 전부터 그런 소문이 심심치 않게 돌았어요. 대선 끝나고 나면 이른바 이제 윤핵관들에 의해서 즉 윤심이 바탕이 된 윤핵관들에 의해서 이준석이 아웃될 거다. 이런 관측이 심심치 않게 있었는데 그게 현실화된 거죠. 스타트는 정진석 부의장이 했어요. 우크라이나 간 걸 가지고 뭐 제가 보기에는 필요 이상으로 이준석 대표를 공격을 했는데 뭐 그 뒤에 지속적으로 이 상황이 뭐 익명으로든 실명으로든 상승돼 온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본인이 사면 초과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예. 윤리 상황과 윤핵관들에 의한 본인에 대한 공격을 분리시키지 않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의 본질은 이거다. 이런 의미에서 어제 아마 윤핵관들을 공격하고 이제 그런 프레임 하에서 일종의 이제 정치적 희생양으로 본인 위치 지우기 위한 어떤 시도를 하는 거라고 보고요. 예. 다만 이제 저는 그 대목이 가장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 이게 수개월째 이 상황이 지속되고 있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여당이 계속 저러고 있으면은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 화나는 일일 수가 있어요. 예. 아니 여당이 이게 진력을 다해서 국정을 보좌해도 모자랄 시간에 왜 저런 그 내부 노이즈를 일으키고 있냐. 사실 대통령이 한마디 세게 하면 끝나는 일이거든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 직접적으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는 의사표현을 안 한다 하더라도 이 상황을 그냥 두고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예. 저는 윤핵관들에게 주는 시그널이 명백하다고 봅니다. 윤심은 그걸로 충분히 추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누구보다 이준석 대표도 그걸 잘 알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하는 순간에 본인이 설 데가 없습니다. 때문에 그걸 인정하지는 못하고
이제 윤심과 윤핵관들의 행태는 다르다. 이렇게 자꾸 이제 투트랙 전략을 쓰는데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저 장관 낙마하고 그럴 때 예. 뭐 증거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잘못된 증거. 그래서 결국 청문회 거치지 않고 낙마하기도 하고 청문회하고 낙마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대통령께서 이준석 대표 뭐 증거 있습니까? 라고 권성동 대표와 장제원 의원 이렇게 윤핵관이라고 통칭되는 분들에게 말씀하시면 정리는 일찍 됐을 것이다. 예.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무에 직접적인 언급을 안 해야 되는 것이고 뭐 우리 저 박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눈 감고 즐기고 있는 것 아닌가.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길어지는 것이 속 타고 답답할 거예요. 빨리 정리를 해서 예. 내가 좀 일할 수 있게 국민의힘이 도와주는 체제로 빨리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것이고 국민들의 걱정은요. 이준석 대표가 징계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현상적으로 재밌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만 대통령과 여당이 정말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하는 이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국민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예. 일단은 말씀 주시는 내용들을 보면 이준석 대표를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난 뒤에 뭔가 쫓아내고자 하는 모종의 움직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게 전제가 깔려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아닌 부분들 확실한 것은 얼마 전에 사퇴했던 박성민 의원 같은 경우가 비서실장 했던 예, 이준석 대표의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하면서 대통령 선거 이후의 일입니다.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를 규정하기 위해서 꽤나 노력을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로 역할하려고 했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중간에 이제 자꾸 어긋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은 그 이준석 대표를 흔드는 듯한 모습에 대한 말씀들을 먼저 주셨지만 또 생각해 보면 가만히 있는 안철수 대표를 대상으로 다음 주에는 간장 한 사발 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꺼내는가 하면 배현진 최고위원 간의 갈등 국면에서 갑자기 장제원 의원을 소환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일들을 겪게 되면 결국은 누가 더 잘못한 것인가를 두고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들로 비춰질 수 있는 국면이 생깁니다. 아까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 중에 국민은 당내 갈등 지속 원치 않아 이게 얘기를 보여주셨는데요. 제가 집에 가면 애가 셋이거든요. 셋이서 죽도록 싸우면 그중에 잘하는 애도 있고 못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예. 근데 결국은 셋을 다 혼낼 수밖에 없고 싸우고 있는 상황 자체가 좋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을 때는 이 갈등에서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준석 대표가 나이가 많고 적고 간에 대한민국 집권당을 책임지는 대표의 위치에 있고 이 상황의 국면을 어떻게든 잘 풀어가야 되는데 이 갈등 국면을 어떻게든 좀 정리하기를 원하고 있는 마음들을 대통령실에서 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김병민 전 비대위원 말씀은 이준석 대표가 정리되는 게 당내 갈등이 좀 정리가 되는 정리라는 게 아니라 싸우고 있잖아요. 예. 뭐 싸우는 사람들 다 혼내는 게 아니라 싸움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선 다음 주에 간장 한 사발 할 것 같다 이런 SNS 글을 좀 접고 뒤로 물러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바로 또 쏘아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대되는 진영에서 이준석 대표를 흔드는 듯한 모습을 싫어하는 분들도 있을 건데 이게 누구 한 사람의 책임으로 귀결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저도 말씀을 드리면 앞서서 이제 복귀영 의원님이나 박원석 의원님의 전제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전제가 저희가 틀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이 윤리위는 독립성을 가진다라는 전제를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김병민 위원장님께서도 잘 말씀드렸지만 그 이항희 위원장을 비롯한 윤리위원들이 지금 외부의 전화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그 안에서 끊임없는 토론과 투쟁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자체로서 분명히 독립성을 갖추고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누구의 입김에 의해서 윤리위의 결정이 바뀔 것 같고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하면 윤리위의 입장도 바뀔 것 같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애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윤리위는 독립성을 갖는다라는 것을 전제로 생각해보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대통령의 침묵이 우리가 다 이해가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든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를 하지 마라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든 징계를 해라라는 식으로 뉘앙스를 하든 어쨌든 오해를 불러일으킨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큰 파장을 이루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해보면 윤리위는 독립적인데 그러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입장을 밝히는 것 자체가 부적절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예.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지난 대선 때 분위기를 박성중 의원이 한 언론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 의원 80%가 이준석 대표에 대한 탄핵에 동의했다. 아마 1월 초 얘기인 것 같아요. 그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떠나고
선대위원장이 떠나고 난 뒤에 당시 윤석열 후보가 나타나 갈등이 극적으로 봉합됐다라고 했는데 이때가 이제 국회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가 나와서 이준석 대표를 안고 극적으로 봉합이 됐죠. 네. 당시 실제 많은 의원들은 다들 이준석 대표가 나가기를 원했었네요. 왜냐하면 당시 대선 후보와 갈등인들이 좀 있었으니까요. 이 발언에 대해서 조금 좀 조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 예. 그때 의총이 있었고요. 예. 의총장에 있는 많은 의원들이 이준석 대표에 대한 성토의 장처럼 비쳤던 건 맞습니다. 예. 근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당 대표의 직분이 있는데 선거운동을 하지 않고 바깥에 가버렸기 때문에 나가서 각종 언론에 대한 내용 속에 당에 대한 비판이 있으니까 이게 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예. 없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준석 대표가 또 와서 본인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던 의총장인데 이거 이제 탄핵이라는 단어는 저는 좀 적절치 않다 생각을 하고 이준석 대표에 대한 성토의 장처럼 비춰졌던 건 맞다. 하지만 80%가 성토했다. 성토했다 정도. 그리고 80%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수가 성토했지만 결과적으로 잘 봉합이 됐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요, 저희가 판넬로 오늘 윤리위가 있잖아요. 잠시 뒤에 열리는데 이 윤리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예상을 한번 네 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래프디님이 좀 판넬을 가져다 주시겠어요? 예. 보통 저희가 OX만 하고 냈는데 오늘은 좀 주관식입니다. 사지선다네. 아니요. 아, 주관식이요. 주관식이에요. 마음껏 쓰셔도 됩니다. 메모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마음껏 쓰셔도 되고요. 예. 이준석 대표 징계 예상 수위는입니다. 징계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 그것도 써주셔도 되고요. 뭐 미뤄질 거다라고 하면 그것도 써주셔도 됩니다. 근데 예. 네, 김병민 전 대변인은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데 예. 일단 제가 민주당하고 정의당 의원님들의 얘기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쫙 들어주시겠습니까? 저희가 같이 들면 카메라에 걸려서요. 예. 글씨를 워낙 못 써가지고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오른쪽이 복경환 의원님 건데 글씨를 못 쓰긴 하십니다. 네, 이준석 대표 징계 예상 수위 가까이 있는 제가 읽어드리면 6개월 당원 정지, 당원권 정지를 하신 거죠. 네. 예. 6개월 당원권 정지 알아보기가 쉽지는 않네요. 어쨌든 박원석 의원님은 결정 보류로 하셨어요. 먼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 희망사항이나 아니고 그냥 예상이죠. 합리적 예상. 예상인데 민주당의 그 최광욱 의원 뭐 다시 예. 소환해서 그분께는 죄송합니다만 그분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쌍지읒이냐 쌍디귿이냐 예. 이런 논란을 가지고 6개월을 민주당에서 때렸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혹으로 볼 때는 훨씬 더 커다란 의혹인 것이죠. 이준석 대표는. 그래서 최소한 조금만 위로 올려주시겠어요? 카메라에. 예. 최소한 형평으로 볼 때 이 이상의 징계를 내리지 않으면 안 하느니만 못한 징계가 되기 때문에 그 윤리위에서는 이 이상의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는 예측을 하는 겁니다. 예, 박원석 의원님은요? 복경 의원님 상당히 설득력 있는 추론이신데 저는 결정을 못할 것 같아요. 또 미룰 거다. 예,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그 윤리위의 이슈는 성상납이 있었는지 여부가 아니고 증거인멸이 있었는지 여부이긴 합니다. 예. 때문에 성상납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윤리위가 판단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복잡하긴 하지만 김철근 정무실장이 어쨌든 문제의 그 장모 씨를 만났고 7억 원 투자각서를 써준 것은 사실이니까. 그러나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항변할 수 있다고 봐요. 나는 그냥 한번 만나서 얘기나 들어보라 그랬다. 내가 뭐 각서 써주고 증거인멸을 회유하라고 그렇게 지시한 적이 없다. 그리고 김철근 정무실장도 언론에 인터뷰한 걸 보면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서를 써준 경위는 다른 문제고 이준석 대표가 뭐 그걸 나한테 지시하거나 한 바가 없다. 그러면 과연 증거인멸 교사로 품위유지를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물론 저는 윤리위가 어떤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이외의 증거들을 윤리위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국민의힘 윤리 내부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이 밖으로 여러 차례 흘러나왔는데 종합해서 보면 아직까지 뚜렷하게 이제 그런 증거를 가진 것 같지는 않고 첫 번째로 의심은 가지만 단정할 수 있는 증거는 없기 때문에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이제 성상납 여부와 관련해서
그 김성진 씨 아이카이스트 이분이 이제 경찰 참고인 조사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뭐 시계 얘기도 나오고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여론의 한편에서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아니 경찰 조사가 확정도 안 됐는데 즉 이준석이 성상납을 받았다는 예. 그런 뭐 단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아무리 이게 당내 징계 절차라고 하나 이걸 지금 징계를 확정하는 게 맞느냐? 그게 과연 이 형사사법 체계의 원칙에 비추어서 맞는 거냐? 예. 또 이런 반론이 있어요. 물론 윤리위에서는 그게 이슈가 아니다. 여기서는 품위유지다라고 하지만 또 그게 별로 여론의 설득력을 못 가는 것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다가 정무적으로 봤을 때 이준석 대표를 지금 징계해서 당이 더 큰 어떤 이 혼란 또 더 큰 자중질환에 빠지는 것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바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감당할 수 있겠는가. 게다가 지금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가 징계하면 아이고 제가 성찰하겠습니다. 뒤로 물러나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럼 결정 보류라고 하면 뒤에 다시 또 결정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징계할 만한 혐의가 없다. 혐의 없다라고 결정을 그러면 이제 윤리가 굉장히 큰 비판을 받을 거고요. 그러면 뒤에 또 결정하겠다고 저는 뭐 이준석 대표를 말라 죽이는 경찰 수사도 보고 뭐 보자 이런 적절한 이유를 대겠지만 예. 그건 용두삼이죠. 그럼 여론이 바뀔 겁니다. 그렇게 호기롭게 윤리위의 징계에 착수해 놓고 뭐 하자는 거냐 지금 윤핵관이고 윤리위고 이런 여론이 생겨나고 상대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힘을 얻을 수도 있겠죠. 예. 저는 그럴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아 보입니다. 판결문이 너무 길어요. 예, 조금 깁니다. 원래 판결문은 길어요. 자, 이제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김병민 의원님은 징계는 지금 할 뭐 거... 3개 국어를 같이 쓰는데 징계는 있고 버트, BUT 쓰셨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결정 보류하면 진짜 당연히 큰일 납니다. 계속 이 뉴스만 갖고 내용에 빠질 거라 가타부타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일단 윤리적인 문제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리를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징계 절차를 밟을 것 같은데 예. 그 결정을 통해서 당대표의 직을 완전히 무너뜨린 상태로 가게 되면 그게 이제 윤리위원회가 그 정도의 권한을 가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윤리위의 징계 결정은 있겠지만 아마 그게 이준석 대표의 정치 생명을 완전히 꺾어놓을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중징계가 그러면 수위가 4단계가 있잖아요. 제명, 네. 당원권 정지. 네. 저는 그래서 요 앞에 경고 정도로 보십니까? 경고의 수준이면 이 정도 내용일 거고 당원권 정지가 되더라도 긴 기간이 아닌 당원권 정지가 된다면 또 이준석 대표의 실질적인 대표직을 완전히 위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조정안을 윤리위가 찾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버트에 나온 게 이제 저 4개 중에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대신 중징계 쪽은 아닐 것이다. 완전한 중징계로 이준석 대표 끝이야 이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당대표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징계로. 유지는 할 수 있을 정도를 두겠지만 나머지는 정치적 판단.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경고가 나오거나 예. 1개월 당원권 정지가 나와도 많은 여론 속에서 이거가 이렇게 나왔는데 당대표 할 수 있겠어라는 여론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나머지는 이제 정치적으로 풀어갈 일일 텐데 그 내용에 대한 목줄을 쥐어지는 걸 윤리위가 최종 결정을 질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섭 비대위원님은 꽤 높을 듯. 네. 네. 두 분 사이에도 의견이 조금 다른데 징계는 있겠지만 이준석 대표의 판단에 맡길 정도의 당대표 유지에 그걸 이제 김병민 전 대변인님은 얘기를 했는데 꽤 높을 듯. 어느 제가 정도입니까? 높을 거라고 이야기한 것은 애초에 윤리위가 이 정도까지 판을 벌린 거면 그 경고 수준으로 끝날 거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애초에 경고를 하려고 했으면 이 정도까지 윤리위가 끌지도 않았을 거라고 저는 보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당원권 정지 이상의 그 꽤 높은 징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까지 윤리위가 갈지 몰랐다라고 얘기한 것은 이준석 대표도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윤리위가 과연 대표를 징계할 수 있느냐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 당원 당규를 보면 징계, 그러니까 윤리위원회의 심사 대상에 당대표가 적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당대표는 과연 윤리위의 심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의 해석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 징계할 수 있다라고 진행을 시킨 거거든요. 그 이후에도 보게 되면은 수사기관의 결과가 다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면 기소가 된 상태도 아니었고 오로지 가치 판단, 그러니까 윤리적 판단을 통해서 대표를 징계하겠다라고 공공연하게 시사를 해왔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경고를 하자고 이렇게까지 판을 벌리진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예.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아마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제명까지 갈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리위 입장에서도 굉장한 정치적 부담을 느낄 것이거든요. 제가 윤리위가 독립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바와 역행할 수는 없는 것이고 국민들이 느끼는 정치적 감성과 완벽하게 다른 방향으로 갈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당대표를 예를 들면 윤리위에서 제명해버릴 수 있다 그러면 사실 당의 안정성이라는 게 심각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명을 하면 제명은 또 최고위 의결사항이 돼서 최고위원회 의결사항이 또 돼서 다른 분란이 일어날 수 그건 이제 있다는 다시 것이죠. 이준석 대표의 손에 가기 때문에 제명까지는 아닐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이제 한 1년 정도의 당원권 정지가 나오지 않을까. 당대표 임기랑 맞물려서 1년 정도면 임기가 끝나잖아요. 그래도 꽤 높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전부 징계를 원하시는군요, 지금. 이걸 아니 예상입니다. 이건 희망사항이 징계를 아니고.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윤리위의 판단이 그럴 것 이걸 같다. 보니까 제가 아까 사지선다라고 했던 것은 4가지 징계 수위를 가지고 지금 다투는 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딱 문제대로 사실 그냥 모범생으로 접근했는데 다 정치적인 판단을 하셨어요. 정치는 제가 제일 오래 했는데 예. 제가 제가 처음에 주관식이라고 정치 잘못 배웠나 봐요. 아니다 왕이신데요. 중간에 행정으로 다녀오셔서 그래요. 아 그래서 예. 그런가요? 시장도 하시고 청와대도 다녀오셔가지고 한 분은 결정을 보류할 것이다라고 했고 세 분은 징계가 있을 거다. 김병민 전 대변인은 있지만 이준석 대표가 이제 선택할 만한 그 수준, 나머지 분은 좀 높은 수준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이제 오늘 윤리위원회 결정이 나면 여기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최근에 윤리위에 대한 반격 카드를 준비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의 한 인터뷰 내용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당의 사법부가 되어야 할 윤리위가 일종의 그 윤리위 징계의 정당성을 어떤 여론전을 통해서 계속 증명하려고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아마 당원 당규상으로도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정보를 전 취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 측에서 윤리위가 당원 당규를 어겼다. 윤리위 규정에 보면 3조 공정 및 비밀 유지의 의무가 있고 이와 관련돼서 직무와 관련돼 알게 된 일체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윤리위가 언제 열린다, 어떻다 이런 부분들을 몇몇 익명의 윤리위원들이 언론과의 접촉을 통해서 누설했다라는 게 이준석 대표 측 일부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실제 최고위원회 또는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원회의 징계를 이런 규정으로 무력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박민영 대변인이 나와서 여러 얘기를 하는데 대변인으로서 말하는 건지 이준석 대표 측으로 말하는 건지 여러 가지가 다 섞여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때로는 청년의 입장에서 얘기한다 그러고 제가 봤을 때 저 얘기는 이준석 대표 측에서 하고 있는 얘기처럼 보이는데 예. 일단은 중요한 것은 이준석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대표건 어떤 당원이든지 간에 윤리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경미한 실수나 잘못이 있어? 또 이거 다 잘못된 거야. 이런 방식으로 판을 엎어가게 되는 것. 그게 정치적으로 과연 올바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대표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이준석 대표 측에서 하면 할수록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소명은 안 되고 모든 것들이 다 정치 권력 투쟁장으로 끌고 가는 것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예. 사실을 분명하게 매듭을 짓고 난 다음 그다음 정치 행보로서 다음 스텝을 밟아야 되는데 자꾸만 일이 좀 꼬여가게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 일단 같아서 김병민 매우 대변인님 안타깝습니다. 말씀은 부적절하다 저런 표현 자체가 네. 언급이 그런 얘기신데 자 그걸 일단 일단 하나 듣고요. 가능은 합니까? 윤리위가 지금 규정에 어긋났다라고 해서 윤리위 결정을 이 대표가 무력화시키는 게 가능합니까? 사법부의 재판 결과가 이제 나오고 난 다음에 대법까지 확정 판결이 나요. 그리고 난 다음 대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많은 아니지만 어떤 정치인들은 또 이 사법부의 내용에 불복하는 경우들을 예. 왕왕 봅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잡아서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내용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불복처럼 윤리위에 대한 결정이 나오기도 전부터 윤리위원회를 흔들면서 이 과정의 정당성을 무력화시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고 안 하고의 내용을 떠나서 이런 발언을 꺼내는 것 자체는 전혀 적절치 않은 발언입니다. 예, 어떻게들 보시죠? 그러니까 전에 그 페이스북에 다 달리면 되지. 저들이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 예, 이거에 출발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대변인도 당 대표가 임명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준석 대표의 의중을 잘 알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많은 예. 말을 하려고 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이렇게 당 대표라면 당에 여러 가지 사실 감추고 싶은 일들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 달린다라는 암시를 주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 당원 당규상 윤리위의 결정을 뒤집을 수는 있죠. 그거는 굉장한 정치적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가 정말 마음 먹고 한다 그러면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전에 박민영 대변인 사법부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오히려 그 윤리위원회가 말하자면 이제 대법원이라고 한다 그러면 최고위원회가 헌법재판소 같은 역할을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 당무의 최종 의결권은 최고위원회가 갖고 있고 윤리위원회 결정을 어떤 정무적 이유로 최고위에서 사실은 뒤집거나 내지는 수정 변경을 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권한은 있겠습니다. 권한은 있겠는데 이제 그 권한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 출처가 굉장히 불분명한 것이 그 각 정당의 당원 당규라고 하는 것이 체계 정합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지금 작가들 말씀하신 사이에서- 내용이 저 내용입니다. 윤리위원회 규정 30조에 하면 당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 최고위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그렇죠. 지금 이 부분 말씀하시는 저런 거죠? 권한들도 있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연 윤리위원회가 당 대표를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여기에도 해석이 원래 달릴 윤리 수 징계 있거든요. 대상에 당 대표가 명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라는 문제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결국 당무의 최종 의사 결정을 하게 되는 최고위원회에서 마음을 먹으면 뒤집을 수는 있다는 소리죠. 근데 그걸 이준석 대표가 하기에는 사실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클 것이라서 저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만은. 윤리위가 아마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경징계가 나오진 않겠지만 아주 그렇다고 해서 중징계가 나오진 않은 그 중간 정도에서 결정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윤리위를 향한 시그널이자 또 자기 나름의 명분 축적 아니겠습니까? 윤리의 결정에 불복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재심 청구 수단도 있고 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낼 수도 있고 그걸 시사하는 나름의 이제 명분 축적용으로 저 발언을 했다고 보고요. 윤리위 비밀 유지 위반에 해당하느냐, 익명의 관계자 이런 발들로 나온 그런 기사나 그 내용들이 그걸 또 증명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다분히 그냥 명분용이다 이렇게 봅니다. 명분용이다.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저희가 최고위원회에서 다시 윤리 처분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이제 윤리위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모르지만 최고위원회 구성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9명인데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만뒀지요. 그만둬서 지난번에 이제 선거에 나가면서 그만둬서 현재 8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당대표와 원내대표 그리고 정책위의장, 성일종 전 책위의장이 있고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조수진, 배현진, 정미경 최고위원이 있고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대표가 지명한 윤영석 최고위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준석 대표 편이 누군가요? 확실한 이준석 대표의 그 응원하고 있는 응원군은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 이죠. 그리고 나머지에 대한 분들은 글쎄 잘 모르겠네요. 확실하게 아닌 분은 일단 배현진 최고위원이고요. 조수진 최고위원도 네. 워낙 선거 때 많은 갈등이 갈등이 겪었기 있었죠. 때문에. 확실하게 아니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정미경 최고위원은 굉장히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왔는데 최근에는 또 이준석 대표에 대한 평가가 좀 엇갈리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고. 그 그래픽을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지금 8명 저렇게 있는데요. 이 중에 이제 절반이 이준석 대표 편이면 어떻게 보면 최고위를 통해서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 징계를 다시 되돌릴 수도 있는 힘이 있죠. 예전에는 절반이 될 것 같았는데 요즘은 또 분위기가 애매해졌습니다. 과반이니까 5명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8명 중에. 아마 그거 아닙니까? 제가 당원 단계 보니까 가부가 동수일 경우에는 당대표가 결정한다 이런 조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4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4명이 안 됩니까? 김재섭 비대위원이 보시기에는? 저도 4명은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당원 당규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당대표 우리가 집단지도 체제가 아닌 이상 당대표가 할 수 있는 역량이 굉장히 커요. 당원 당규에 기재되지 않은 당대표의 권한이라는 것도 또 굉장히 있거든요. 예를 들면 윤리위에서 징계를 내린 다음에 최고위 안건으로 올린다 했을 때 안건을 안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거 이대로 그냥 끌어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숨겨진 권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중에서 이준석 대표의 편을 누가 들어주느냐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당대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고 말하자면 언론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의결 정족수 자체를 굉장히 적게 만드는 방식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런 당원 당규라든지 아니면 정족수라든지 이런 것으로 판단될 건 아닌 것 같고 결국 결론이 나오게 되면 정치적으로 결정이 될 겁니다. 이건. 알겠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 얘기는 여기까지 듣고요.